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할 뻔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이고요. 뉴욕에 오기 전 결혼을 할 예정이었어요. 저에겐 9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기간이 기간인 만큼 대학 시절부터 만난 남자친구와 저는 좋은 거, 소위 말해 구린 것 할 거 없이 다 본 사이였는데요.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당연하게 9년을 만난 그 남자랑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알고 있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런 저희가 결혼도 하기 전에 파혼을 했다는 사실은 저희 측근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특히 저희가 파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이 좀 있었긴 했는데, 저는 제가 감정적으로 파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주변 사람이 아닌 남자친구의 주변인들은 제가 속이 좁아 이해를 못해 파혼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실컷 결혼 준비를 다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면 정말 넓은 이해심으로 양보할 수 있나요? 그것도 뭐 하나 보상받지 못하고 그대로 다 뺏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죠? 특히 저는 오랜 시간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부터 시작해 원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죽 서서 개준다고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아주머니는 자기 딸이 급하다고 저더러 그간 준비한 결혼식장을 양보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웨딩드레스도 양보하고 결혼 반지까지도 양보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기 싫었죠. 저도 그때 결혼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자체도 제가 좀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거였는데, 저는 뉴욕의 모 회사에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둔 상태였어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꿈이었던 일이라 기쁘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남자친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였죠. 저희 나이가 결혼 정년기라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는 자기 직장을 포기해야 했는데, 차마 남자친구에게 뉴욕에 가서 살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저부터도 뉴욕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하여 저희는 9년의 연애를 끝으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나는 아무리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깝다고 해도 너보다 아깝진 않아. 어떻게 우리가 헤어질 수가 있어? 우리 내년이면 10년이야. 나도 유리 너 따라 뉴욕 갈래. 솔직히 지금 하는 일 나쁘진 않지만 전공도 아니고 안정적인 거 말고는 나한테 비전도 없어. 나도 이참에 내 전공 살려서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뉴욕에서 다시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만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거라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텐데, 유리 너만 괜찮다고 하면 우리 여기서 결혼하고 같이 떠나자. 우리 결혼하면 나도 비자 나오는 거잖아. 그 사이 학교도 알아볼게. 저는 뜻밖의 남자친구 말에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돈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럴 결심까지 했다니 솔직히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기껏 안정적으로 다니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조금은 신경이 쓰였는데, 남자친구의 결심은 제 생각보다 굳건했어요. 사실 집에서도 반대할 법했는데 자기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랑 헤어질 바에는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될 거라고도 얘기했는데, 저라고 9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지라 남자친구의 말이 어떤 프로포즈보다도 감동적이었어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걱정하는 경제적인 도움은 제가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받던 연봉보다도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뉴욕을 가는 거라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학비는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
그건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돈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살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누가 더 손해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요. 게다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뉴욕으로 넘어간다면 저희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결혼도 안 하고 그 먼 곳까지 딸이 혼자 간다는 게 영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셨거든요. 그리하여 저희는 조금 급하긴 했지만 결혼 준비를 서둘렀고 출국 날짜도 조금 미루는 등 나름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뉴욕의 회사에도 제가 결혼하고 배우자와 함께 출국할 예정이라 일정을 조금만 조율해달라고 요청하자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축하한다며 행복한 결혼식 올리고 천천히 오라고까지 했는데 그때까진 모든 것이 다 순조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는데 저는 9년을 만났어도 남자친구 가족을 보는 게 처음이라 떨리더군요. 그도 그럴 게 남자친구가 가족 얘기는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한자리에서 가족들 모두를 만나게 되었으니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해준 예비사이인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결혼 준비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예비 시부모님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데 제가 9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며 눈치코치로 알아차린 것이 있다면 당시 예비 시댁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 말이 반가우실 법도 했는데 저는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사정이 있고 어디까지나 제 일정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거니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이 더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우의 첫인상은 뭐 솔직히 그저 그랬어요. 어찌나 쌀쌀맞던지 오기 싫었으면 오지 않아도 되는데 뭘 물어도 뚱한 얼굴이고 아무튼 별로더라고요. 그러니 가족이 될 사이임에도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출국하면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테니 무시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이 그날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걔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그렇다니 그럼 더더욱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요. 신경 쓴다고 해서 사실상 달라질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자 생각했던 예비 신우가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 하나라도 정상적인 게 없더군요. 이미 결혼 준비 자체도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예비 시댁은 상견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슬슬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배경에는 자신들이 전부 저의 일정을 맞춰야 하는 거냐고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도 싫으면 결혼 반대한다고 하시지 왜 저러시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건으로 우리가 너 하나 때문에 다 맞춰야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은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라며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고 급기야 저는 불필요한 기싸움을 하는 게 싫어. 그럼 결혼을 하지 말까요? 라고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니랍니다. 그냥 저와 저희 부모님 뜻대로 자신들이 움직이는 게 기분이 나쁘시대요. 그러니 그런 의미로 저나 저희 집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은근히 돌려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싫다고 했죠.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성의를 왜 보여야 하냐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맞춰주시는 게 고맙고 죄송해서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쪽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이 이상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는 아들을 이렇게나 멀리 보내서 살게 될 줄은 몰랐다며 그런 당신의 마음도 제가 몰라준다고 눈물바람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뭐 아들을 뺏어가기라도 한다는데 말씀하셨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자기 엄마 달래준다고 신경을 엄청 쓰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바람 좀 쐬러 교회로 나가자고 했더니 주말? 이번 주는 안 되는데 주말에 엄마 기분 좀 풀어주라고 쇼핑도 좀 하고 경치 좋은데 나들이 가기로 했거든. 우리는 다음에 가자. 아니다. 그냥 주말에 우리 셋이 움직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자기 엄마 기분 실컷 맞춰드리라고 했는데 그땐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하지만 이윽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랑 떨어져 지낼 생각으로 서운하고 우울한 거니 내가 양보하자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대단한 명분이라도 되듯 지속적으로 저러시니 저거야말로 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살짝 삐뚤어지게 되었어요. 막말로 외동아들도 아니고 평상시 우리 아들 하시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러시니 그냥 아들이 잘해주는 거 좋아서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한테 하시는 거니 저는 모른 척 하기로 했는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다고 이내 그 불똥이 저한테도 튀었어요. 전에는 제가 잘 보이려 하는 노력도 잘 봐주지 않더니 대뜸 저한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집 오기 전부터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어째 우리 며느리는 아무것도 없나? 라고 하시는데 그 속이 빤히 보이는 거 있죠. 아니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은 아들이 없어 엄마한테 물어보나 마나할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의 속물군성은 그 후에도 계속됐죠. 그리고 당신 성에 안 차면 꼭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을 떠올리면 지금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 멀리까지 내 아들 데리고 가면서 너무하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제가 뭐 싫다는 아들 제가 일부러 끌고 가나요? 게다가 같이 유학을 가도 남자친구는 학생이고 가장은 저인데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저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더는 참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날도 비슷한 말을 하시길래 바로 말했죠. 어머니, 저도 서운한 거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고 그럴까요? 서로 마음만 상하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는데 저만 참는 것 같아서 요즘은 제가 속이 좀 상하네요. 아들 멀리 보내는 서운한 마음 모르지 않는데 뉴욕 가는 건 어머니 아들이 선택한 거고 또 거기 가면 제가 가장이에요. 뭐? 그래. 누가 뭐라니? 나 아무 말 안 했다.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 줄 알겠네. 방금 저한테 너무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들 데리고 그 멀리까지 가는데 제가 성의 표시도 안 한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어머야, 우리 며느리가 참 자기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네. 그래, 내가 말 실수했다. 성의 표시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서요. 성의 표시라는 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어머니가 서운하신 거랑 감사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유리야, 그만해.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 그냥 엄마는 겸사겸사 표현하고 싶으신 거지. 그래. 근데 네가 그렇게 죽자고 따지니 내가 또 할 말은 없다. 알겠으니까 그만하자고. 저는 순간 미운 털이 박혔다는 걸 느꼈지만 계속 당하느니 이게 더 나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 예비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하게 지냈는데 그때 느꼈죠. 아,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와의 기싸움이구나. 나는 그래도 한국에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네.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저는 폭발하고 말았는데 사건의 시작은 예비신우의 혼전 임신이었어요. 제가 예비신우가 애인이 있었다면 말도 안 하겠는데 놀다가 어쩌다 만난 남자랑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예비시댁은 발칵 뒤집어졌고 그때
제가 결혼을 2달 정도 앞뒀을 때였는데 순간적으로 저희 결혼보다 신우 임신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우리 결혼보다는 자기 동생 문제를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저희 결혼 준비에 더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아무래도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정성을 쏟게 되었죠. 여자라면 자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저는 입고 싶은 드레스가 있었는데 그게 국내에 딱 한 벌밖에 없다고 해서 웃돈까지 줘서 수배를 했죠. 거기에 반지 디자인이며 꼰짝시까지 뭐 하나 제 손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없었는데 매일 제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며 아낌없이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뉴욕 회사에서 사택으로 아파트를 임대해 준다고 해서 신혼집 겸 주거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다소 고가의 상품들은 저희 부모님이 흔쾌히 내주셨죠. 누군가는 괜히 돈지랄한다고 저를 흉보실 수 있지만 저는 평생 기억할 결혼식이니만큼 그런 돈은 아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댁에서는 그다지 저희 결혼에 대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없었는데도 자신들이 저희한테 맞춰 결혼을 하는 거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저는 그 부분을 서운해하지도 않았는데요. 오히려 무관심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자기 딸이 하룻밤의 실수로 임신을 했을 때는 난리도 아니었죠. 동네 창피하다, 자기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등등 당신 딸인데도 온갖 비난을 퍼부으셨는데 여기서 더 대박은 그 구박을 다 받은 예비 신우였어요. 사랑하는 남자도 아니라면서 그 아이를 낳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남자랑 결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집은 완전히 비상에 걸려버렸죠. 그 남자 마음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당신 딸 인생을 미혼모로 만들 수는 없으니 동동거리며 또다시 처신 잘못한 당신 딸만 잡으셨어요. 뭐라고? 결혼을 한다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알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라며?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그리고 그렇다고 생긴 애를 지워? 엄만 그런 사람이야? 이게 지금 반객 년이 성을 낸다고 나한테 도덕성을 따질 일이야? 넌 창피한 것도 모르냐? 내가 왜 창피해? 나 성인이고 내가 친 사고 내가 책임진다는데 뭐가 문젠데? 결혼해서 애 낳을 거라니까? 아이고야. 그래, 너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애 아빠는 뭐하는 인간인데? 그 인간 누나랑 결혼하겠대? 그야 지금은 모르지만 그 남자도 같을 거야. 그리고 그 남자 조만간 회계사 될 사람이고 집도 잘 산대. 아버지가 무슨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던데? 뭐? 정말이야? 너 그 입 안 다물어? 엄마는 얘가 하는 말을 믿어? 너 사기꾼 만난 거 아니야? 오빠는 나를 뭘로 보고? 아니야. 설마 오빠는 내가 아무랑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나도 그럴만 하니까 그렇겠지. 뭐 꼭 두 사람처럼 9년이나 만나야 그런 거 하는 줄 알아? 뭐래, 네가 우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유리는 그런 애 아니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 언니랑 오빠는 고고하고 나는 저질이다. 됐냐? 그렇게 하나뿐인 동생 후지게 만들어서 속이 시원해? 오빠야말로 언니 따라 유혹 가면 백수잖아. 언니는 능력도 없는 우리 오빠 매달고 가요? 나 같으면 뉴욕에서 새로운 남자 만나지. 아가씨도 참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가씨 오빠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도 내죠. 나는 장우씨 믿는데. 그나저나 그 남자는 알아요? 임신한 거? 이제 얘기하려고요. 나도 어제 알았는데 이제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 남자가 저 엄청 좋아해요. 아마 알면 결혼하자고 먼저 얘기할 거예요. 저도 뭐 결혼 생각 없는 거 아니었으니까 이참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야? 너는 결혼을 뭐 공짜로 하는 줄 알아? 엄마가 니네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시집장가를 보내니? 우리 집이 그럴 여유가 어딨어. 엄마도 참 오빠 결혼은 뭐 언니가 알아서 다 하잖아.
그래서 전에 엄마는 하는 거 없어서 편하고 좋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부터 내 결혼 준비하면 되지. 그 주둥이 안 다물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너 이따 아빠 오시면 어떡할 건데? 네 아빠가 뭐 이런 일을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야? 가뜩이나 딸내미 단속 안 하냐고 잔소리하던 양반인데 너 임신했다고 하면 그날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몰라. 설마 죽이게 하겠어? 나도 이제 홀몸이 아니라고. 저는 참 입장이 난처했어요. 하필 그날이 청첩장이 나오는 날이라 제가 그 집에 겸사겸사 갔던 건데 예비 신우가 저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빠지지도 못하고 저 난리를 함께 겪어야 했죠. 그날 저녁 예비 시아버님은 어디 기집애가 남자 무서운 줄 모르고 몸을 함부로 굴려? 네가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뭐? 결혼? 당장 그놈을 데리고 오든지 병원에 가서 애를 지우던지 해. 남사스럽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 내가 제 단속 똑바로 하라고 했지? 가뜩이나 말 많은 기집애 이상한 소문나면 우리 다 개망신이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엄마라는 사람이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라고 엄청 화를 냈는데 제가 있어서 그나마 강도 조절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평상시 같으면 집안에 물건 하나는 박살이 났을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많이 놀랐죠. 집안 분위기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 남편이 될 이 남자도 그걸 보고 자랐다는 건데 행여 저런 걸 배웠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하지만 9년을 만나는 동안 저는 남자친구한테서 그 어떤 폭력성도 느끼지 못했는데 일단 저는 제가 보지 못한 건 의심하지 말자고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저의 결혼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혼전 임신을 한 예비 신우의 결혼 역시 진행되는 듯 보였는데 저는 혼자서 저희 결혼을 한 뒤에 예비 신우가 결혼을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사실 같은 한국이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출국 후 예비 신우가 결혼식을 올린다면 오빠고 새언니인데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국에 와야 한다는 소린데 비용도 있고 그때면 저도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앞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시댁에서 저더러 결혼에 대해 논의할 일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다시금 어제 일처럼 화가 나는데 그때 예비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저더러 결혼을 양보하라고 통보하셨어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결혼식을 아가씨한테 양보하라고요? 양보할 게 따로 있지. 그럼 어쩌니 저게 지금 홀몸이 아니고 배불러서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 아직 니들 청첩장도 안 돌렸고 결혼식장은 잡은 거니까 니들이 동생을 위해 양보해라. 그럴 수는 없죠. 저랑 저희 부모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걸 전부 아가씨한테 양보해요? 말도 안 돼요. 니들 그 스튜디오 사진? 그거 찍었잖아. 그럼 결혼 사진은 있고 우선 혼인신고하고 미국 가. 그리고 나중에 식은 다시 올리면 되지. 그럼 아가씨야말로 애기 낳고 식 올리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결혼식을 뺏어서 할 수가 있어요? 뭘 그렇게 말을 하니?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나는 그렇다. 니들이야 걱정이 없지만 우리 우경이는 달라. 얘가 뭐 변변한 직업이 있니?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얘 챙겨줄 여력이 있니? 근데 저쪽 남자랑 남자 부모 보고 오니까 괜찮은 집 같더라고. 그럼 어떡해? 후딱 해버려야 하지 않겠니? 시간 끌다 저쪽에서 딴 생각하면 어떡해? 안 그래요? 당신도 무슨 말 좀 해봐요. 무슨 말을 해? 당신이 다 했잖아. 그리고 얘 입장도 내가 모르지 않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미안하다. 근데 저쪽 사람들 보니 시간 끌어 좋을 건 없지 싶긴 해. 아버님,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첩장은 아직 안 돌렸다고 해도 저희 그날 결혼하는 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스튜디오 사진 찍었으니 됐다고 하라고요? 무슨 그런 무리한 일이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싶어요.
예, 너도 이제 반은 우리 식구 아니니 혼인신고하면 완전히 우리 식구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양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해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죄송하지만 싫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고 강제로 뺏어가는 건데 절대 안 돼요. 저희 부모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거야 네가 잘 말씀드려야지. 그러다 얘 시집도 못 가고 미혼모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우리도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하겠니? 부탁이요? 제가 느끼기엔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인데요. 저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제 결혼식이고 저는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자기 부모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혼자 열변을 토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자친구에게 실망했는데 그런 모습은 9년을 봐도 알 수 없는 건가 봅니다. 뭐 평상시에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긴 했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다른 사람들도 짜증났지만 손 놓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실망했고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쯤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자기는 이미 제가 오기 전 한바탕 했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그런 사정 때문이었어. 절대로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유리 네 성격을 몰라?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엄마가 어떡하든 너 설득해서 우경이부터 결혼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나더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 네가 오케이 하면 나도 자동 오케이라고.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지금 나도 나지만 자기 부모님은 그만둘 생각이 없잖아. 나 오케이 안 했어. 아니, 사고는 자기 동생이 쳤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돈은 어쩔 건데. 그럼 돈이라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돈으로 자기 동생 결혼시키려고 해? 내가 그 드레스 수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지. 심지어 우경이도 알아. 내가 자기 드레스 필팅할 때 사진 찍었잖아. 그 사진 보더니 드레스 이쁘다고 찾아보더니 그 드레스 어떻게 예약했냐고 자기도 입고 싶다고 했거든. 그거였네. 그럼 자기 동생은 알고 더 그러는 거잖아. 내 드레스 뺏어 입으려고. 에이, 그건 아니지. 지도 지금 임신하고 있고 결혼해야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럼 우리랑 별개로 얼른 날짜 잡아서 하라고 해. 그럼 되잖아. 그게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하객이 그렇게 할 수가 없대. 손님이 축의금 내는데 연달아 결혼하면 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고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이유라서 내 결혼식을 뺏어가겠다는 거야? 우리는 나중에 다시 식 올려도 되니까. 웃긴다. 내가 왜 자기 쪽 축의금 때문에 다 준비한 결혼식을 남한테 뺏겨야 하는 건데. 나는 싫어. 뉴욕 회사에도 나 결혼하느라 입사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혼인신고만 하고 갈 거면 그럴 필요도 없었잖아. 그리고 자기 학교는 일정 맞춰 준비하던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고. 자기 집 축의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맞아? 나야 당연히 싫지. 그래도 어떡해. 싫으나 좋으나 나도 그 기집애 오빠잖아. 나도 자기 앞에서 이 말은 진짜 하기 싫은데 자기도 내 동생 안 보고 살 거 아닌데 끝까지 매몰차게 할 수 있어? 이번에 한번 베풀고 평생 큰소리 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 뭐라고? 아까는 나랑 같은 생각이라고 했으면서 지금 보니까 나 설득하러 온 거야. 꿈 깨.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런 식으로 눈 뜨고 코 베일 것 같아?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다시 화르르 화가 솟구쳤어요. 그깟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내 손으로 우리 부모님 돈으로 다 준비하고 엄한 사람 행복한 꼴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다 취소하겠다고 하고 마시던 커피도 시원하게 남자친구 면상에다 뿌려버렸는데요. 그러자 또다시 그 집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가 취소하면 누가 하던 결혼식을 못하는 거니까 저를 설득하려 그 남자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 집이 보수적이라 결혼식을 꼭 올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쪽 집안이 자기들은 아들 장가 급하지 않다고 아쉬운 집에서 결혼 준비를 다 하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결혼식이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그 집 부모 만났는데 우리 애 말이 다 맞더라고. 집안도 좋고 순서가 좀 아쉽긴 해도 시집 보니기에 그만한 집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딸이 너처럼 야무지면 우리도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우리가 아쉬운 걸 어쩌니? 대신 니들은 나중에 결혼할 때는 내가 똑같게 순전히 우리 돈으로 니들 결혼식 올려주마. 일단 결혼식은 우리 딸이 하고 니들은 혼인신고하고 출국해.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저 그냥 안 하려고요. 너도 참 그렇다. 니들은 오래 만났는데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 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너무 곤란하지 않니? 나는 벌써 너를 며느리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이번 한 번만 양보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걸 왜 제가 양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하고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 축의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아니,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래. 니들 결혼이야 너랑 너희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라 괜찮지만 이건 말이 달라지는 거지 않니? 그리고 네가 고른 드레스인가 뭔가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며. 우리 애가 그거 입고 싶다고. 뭐라고요? 저는 순간 제 앞에 계신 분이 어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색하며 큰 소리를 질렀어요. 사정은 알겠는데 그게 제가 웃돈까지 주고 수배한 드레스를 빼서 입을 명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 꼴은 못 본다고 그 드레스 입고 싶으면 내가 들인 돈과 시간을 보상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때도 그 남자의 엄마는 같은 말만 하시더군요. 그럴 여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서로 같은 주장만 하는데 이건 서로 힘만 빼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남자 엄마가 그러더군요. 그럼 파혼은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위자료로 결혼식은 그냥 취소하지 말고 둬라. 우리도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이도 없고 황당했어요.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제가 왜 파혼하는 건데 그 결혼식을 그냥 통째로 내어드릴 것 같냐고 했는데요. 저더러 못됐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신보가 그렇게 고약하고 속이 좁아서 어쩌냐며 제 앞에서 악담을 늘어놓으셨는데, 그 순간은 거짓말처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아줌마랑 고부 사이로 엮여봤자 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하라고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다음날 바로 결혼식장을 비롯한 업체에 취소 전화를 싹 다 돌렸어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남자친구한테 청구했는데 남자친구가 길길이 날뛰더군요. 자기는 파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 마음대로 다 해놓고 돈까지 물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만 억울하냐고. 나도 너를 9년이나 만나 억울하고 실질적으로 금전 피해도 봤다고.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법적으로 싸워볼 거냐고 저도 악에 받쳐 얘기했는데, 저희가 9년을 만났다 보니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어요. 제가 일부러 다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쪽이 팔렸는지 자기가 위약금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받고 파혼도 성격 차이로 하는 걸로 말해달라고 하는데 콧방귀가 나오더군요. 무슨 이혼도 아니고 성격 차이로 파혼을 하냐고요. 파혼은 보통 조건이다 상황이다 이것저것 재다가 안 돼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바본가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래도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위약금 받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다른 할 말도 없었는데요. 다들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국할 건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취소했겠다. 미국에 일찍 넘어가 좀 쉬다가 회사에 가면 될 것 같아 일정을 당겼는데, 회사에도 파혼 얘기는 해야 했죠. 괜히 타국에서 온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이나 했다고 헛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썼는데 그렇게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기분이 참 씁쓸하더군요. 이렇게 혼자 갈 미국행이었는데 뭐하러 그런 생쇼를 했는지 허탈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날아간 후 뉴욕에 위치한 호텔에서 슬슬 새로운 생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 있으니 정신없이 바빠서 지난날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좋더군요. 그렇게 저는 호텔 생활을 며칠 하고 회사에서 제공해준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니 내가 이제 정말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실감이 피부로 와닿았어요. 그런데 제가 출국하면서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을 해지하고 왔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발신자를 보니 저랑 파혼한 남자친구였는데 아주 구구절절 제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고 혼자 순정소설을 썼더군요. 진짜 읽으면서도 계속 소름이 돋았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아서 싫은 걸 억지로 참으면서 읽었어요. 참 신기하죠? 9년을 만난 내가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남자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감정이 변하다니 제 스스로도 놀라웠는데 메일을 읽다 보니 이 인간이 뒤늦게 저를 붙잡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고 쳐서 결혼해야 한다고 그 쌩 난리를 치던 여동생이 끝내는 결혼을 하지 못했다나 봐요. 알고 보니 그래도 자기 딸 임신시켰는데 그놈의 성의 표시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놓고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 아들 미국 유학시킬 생각이었나 본데 그렇게 미국으로 넘어오면 다시 저랑 잘해볼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비사돈이었던 예비신우를 임신시킨 남자 집도 그럴 마음은 애당초 없었던 모양이었는데 강남에 30억 되는 집을 해줄 테니 거기에 들어갈 예단 예물, 혼수를 해오라고 어마어마한 리스트를 줬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친구 집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데 필요하면 아이 양육비를 5천만 원 주겠다고 하고 각서를 써달라고 했대요. 결론적으로 우선 그 돈이라도 받겠다고 예비신호가 각서를 써줬다고 하는데 그 5천만 원 가지고 여동생이 잠적을 했다는 거 있죠. 그리하여 그 집은 아들도 딸도 모두 파혼당해 닥쳤던 개에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었던 남자친구 얘기를 하자면 회사를 그만두고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을 정말 개판으로 한 것 같았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근무 태만과 근무 성과도 불량해 사실상 해고를 한 듯 했어요. 남자친구가 출국한다고 하도 떠들어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난 상태였고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에서도 해고 처리해도 될 거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간은 저 따라 뉴욕도 못 오고 실직자가 된 거였죠. 그러니 자기 딴에는 자기 부모랑 여동생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억울해했는데 그걸 저한테 하소연해봤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울 뿐이었는데요. 예비 신우의 결혼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엄청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답장도 하지 않고 저는 현재까지 제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며 미국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뉴욕은 정말 혼자 살기엔 완벽한 곳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물가도 비싸고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예정대로 결혼을 하고 제가 가장으로 두 사람 몫을 책임지고 살고 있다면 저 역시도 버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고 상당수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받고 있는 게 있다 보니 저에게 이곳은 완벽한 천국이죠. 그러니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그들만 좋은 복을 찬 셈이죠. 거꾸로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여기서 멋진 연애도 하고 더 자리를 잘 잡아서 그 사람들 배아를 더 꼬이게 해주고 싶네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자신 있어요. 애당초 그럴 각오도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오지도 않았을 건데 앞으로 제가 제 힘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혼한 건 잘한 일 같아요. 9년을 만났어도 결혼은 다른 거잖아요. 특히 그런 시댁 식구들이라면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노땡큐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진상이라는 걸 과연 알까요? 부디 하루빨리 자신들이 최악의 진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라도 마음 심보를 달리 먹고 살았으면 합니다. 이상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저처럼 진상 인연을 만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능하면 다음에는 좋은 사람과 행복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를 기약하며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람인 여자예요. 저는 작은 편집숍을 운영 중이고 서울 쪽에 쇼룸과 온라인을 겸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까지 힘든 과정들이 많았고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네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기에 악착같이 일했고 브랜드 의류 경험을 살려 저만의 편집숍을 갖기까지 많이도 달려왔네요. 그래서 연애는커녕 제 앞가림하기 바쁜 지난날이라 늦기 전에 결혼을 결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기가 꽉 찬 나이였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지만 운명처럼 예비 남편을 만났고 천생연분이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편이 가졌고 또 남편에게 부족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 간의 화합이 잘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예비 남편을 만난 저는 친한 지인의 결혼식에서였어요. 겹치는 지인이 없어 혼자 축하하고 앉아있던 그때 우연히 제 옆에 그도 혼자 와서 축하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눈인사를 몇 번 하다가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네요. 너 내 결혼식에 와서 네 예비신랑 만난 거니까 결혼까지 다 하면 나한테 한턱 쏴야 한다. 알지? 그래 알겠어. 근데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선하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부모님한테도 잘한대.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더라. 와, 이혜리. 너는 무슨 복이 그렇게 있냐? 탄탄대로네. 사업하고 싶어서 사업 열었더니 대박나. 이제 결혼해야겠다 싶었더니 신랑이 뚝 떨어져. 대박인데? 친구들은 그렇게 저를 축하해 주었고 저 역시 힘들게 살아온 보상을 받는 것 같았죠. 혜리 너도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가 끔찍하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없는 살림에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위해 많이 희생하셨거든. 근데 내가 큰 돈도 못 벌고 효도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죄송스러워. 자기가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어딨어. 우리 할머니도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사람 인성 하나만 보고 살으라고 했거든. 돈 없으면 어때? 난 아무렇지 않아. 또 예비 남편의 인성은 굉장히 좋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 자란 저에게 늘 결핍이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본인 부모님을 지극히도 아끼는 모습을 보였어요. 본인 부모님을 이리 챙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가정은 정말 잘 챙기겠다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든 게 아니었죠. 자기는 왜 나에 대해 안 물어? 뭘 물어? 사람이 좋으니까 만나는 거지. 그냥 회사 다닌다며. 맞아. 그래도 뭐 여자친구가 어디 회사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안 궁금해? 궁금은 하지만 천천히 얘기해 주겠지 싶은 거야. 친구들도 예비 남편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너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 많은데 민성 씨는 진짜 의외다. 하긴 엄청 착실하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나 진짜 민성 씨 인성만 보는 거야.
그래, 네가 힘들게 살면서 남한테 해끼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주나 봐. 우리 혜리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겠어. 네 덕분이야. 누누이 말하지만 네 결혼식 아니었으면 민성 씨 만나지도 못했지. 중마고의 남편 쪽 지인이었기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결혼식을 해줘서 제가 이런 배필을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친구도 그런 저를 축복해 주었고 이제는 악착같이 성공을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조금 여유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늦지 않은 나이에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서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다듬어주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어요. 그런 것들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졌었죠. 신기하다. 내 배경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네가 식당에서 서빙한데도 나는 상관없어. 내가 말했잖아. 결혼식에서 진짜 첫눈에 반했다니까.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하겠어. 휴부녀도 아니고. 그래도 한 번쯤 정확히 내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아? 전혀. 나도 그냥 일반 평범한 회사원인데 내가 무슨 그런 걸 따지겠어? 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나랑 결혼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와, 진짜 감동이다. 요즘 세상에는 솔직히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면서 결혼하는 세상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자기 말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그게 진짜니까 그렇지. 내 옆에만 있어줘. 자연스레 만남이 길어질수록 예비 남편과는 앞으로의 여생을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네요. 오빠, 나 사실 회사 다니는 건 아니고 작은 의류사업해. 큰 건 아니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도 놓쳤네. 진짜? 여자가 사업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이 했겠네. 그래서 주말에는 바빴구나. 이제 더 이해할게. 당황스러운 눈치였지만 이해해주는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의류사업이라고 하는데 불안정한 거 아니야? 사업이 다 그렇잖아. 아니야. 자리도 잘 잡아놨고 온라인도 같이 하고 있어서 매출은 안정적이야.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만 오빠가 걱정할 일은 없을 거야. 너에 비해 나는 너무 일반 회사원에 연봉도 높지 않은데 괜찮아? 당연하지. 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내가 지금 내 일 잘하고 있고 오빠를 애초에 돈 보고 만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죽지 마. 오히려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 본인이 너무 평범하다며 조금은 풀이 죽더군요. 그런 예비 남편에게 오히려 안도감을 주며 저희의 사랑을 굳건히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왜 그토록 집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대문과 너무 옛날 집이어서 그런지 방문들이 하나같이 문풍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기우고 기워서 덧댄 자국들로 가득 찼어요. 예비 남편이 넉넉하게 자라지 못한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놀랐지. 엄마 아빠한테 이제 이사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이 정들었다나 뭐라나. 정관 가구 좋은데 뭐. 아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어서 앉아있어.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네. 아, 안녕하세요. 그때 뵙고 이렇게 또 뵙네요. 여전히 예쁘네 우리 혜리는. 우리 집 많이 초라하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 그래도 뭐 너희는 여기 올 일이 많이 없을 거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라. 어? 시어머니는 제가 내심 놀랄까봐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네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시어머니를 대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왜 놀라겠어요. 정관가구 좋은데요. 그리고 이 집에 오래 사신 만큼 얼마나 애정이 깊으시겠어요. 전 아무렇지 않아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혜리는 참 소박해서 좋다니까.
그래, 얼른 들어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몇 번 밖에서 식사를 한 적 있는 어머님 아버님이었지만 이렇게 집에서 뵌 것은 처음이었기에 사실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를 참 귀하게 대해주셨고 이런 분들에게 보고 자란 예비 남편 또한 훌륭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아니야, 우리 귀한 며느리는 여기 앉아 있어. 이런 건 금방 하니까. 소박한 시부모님을 보니 미소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리저리 무너져가는 시댁을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네요. 엄마는 그러니까 이 집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내놓으셨어야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불편해서 어떻게 사시려고. 아직 끄덕 없어. 그리고 당장에 뭐 갈 데 있냐?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 집인데 고쳐서 살면 되지. 예비 남편은 초라한 집이 부끄러운지 어머님께 이사 얘기를 꺼냈지만 여유가 있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오래 사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쓰여 저는 인테리어를 조금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었죠. 어머님, 부엌 너무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아, 뭐 괜찮아. 이렇게 쭈그리고 하면 되니까. 허리 아프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말고 저기 앉아있어. 귀한 애가 이런 거 뭐하러 하려고 해? 그래, 혜리야. 여기 와서 앉아. 어머님, 부담 가지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지내시는 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부엌만 조금 바꿔드려도 될까요? 자기가 무슨 괜찮아. 에이, 무슨 살던 대로 살면 되지. 그래도 어떻게 이러고 지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한사코 됐다는 시어머니였지만 저는 부엌을 바꿔드리기로 결심을 하였고 예비 남편은 정말 고마워하였어요. 고마워. 이렇게 엄마까지 생각해주고. 이제 가족이잖아. 그리고 어머님 그렇게 불편하게 부엌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 내가 능력이 돼서 해드렸어야 했는데 월급쟁이가 뻔하지. 괜찮아. 성실하고 착하잖아. 살면서 내가 더 자상하게 잘할게. 할머님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만 믿어. 그렇게 말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할게. 돈으로 말고 진짜 마음으로 말이야. 이렇게 막상 자기 살던 곳 와서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정말 자기 잘 키워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 우리 잘 살아보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옛말도 있는데 우리 민성이는 여자복이 넘쳐나나 보다. 우리 혜리 같은 여자를 다 만나고 내가 다 고맙네. 혜리야, 우리 딸이랑 엄마처럼 지내자. 알겠지? 내가 시어머니라도 시집살이는 안 시킬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더 잘할게요. 엄마, 거봐. 나 여자 보는 눈 확실하다니까. 혜리 딱 봐도 착하게 생겼잖아. 요즘 이렇게 말하는 여자 드물어요. 돈 잘 벌지, 얼굴 예쁘지, 성실하지, 착하지. 나 진짜 복 받은 놈이야. 나야말로 고맙지. 맨날 이렇게 나한테 예쁜 말만 해주고 언제나 힘들 때 어깨를 내어주는데 진짜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게 딱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나도 잘할게. 저의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도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혜리가 다 가진 것 같아도 부모님의 결핍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그런 거 다 있고 나를 엄마처럼 생각해. 감사해요. 민성 씨도 저한테는 선물인데 어머님까지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말로만 하는 며느리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며느리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떨어진 조각이 잘 붙듯 저희가 그런 조각 같았어요. 하나를 말하면 옆에서 둘을 말했고 그렇게 서로 너무 잘 맞았거든요. 부모님 없이 너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보다 능력은 덜할지라도 네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될게. 할머니가 워낙 예쁘게 키워주신 덕에 외로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비 남편의 이런 말들이 참 가슴 뭉클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예비 남편에게 대박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야, 나 로또 당첨됐어. 매일 돈에 허덕이던 예비 남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또 당첨은 정말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저 역시 예비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 기쁘더라고요. 착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예비 남편이 상을 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 로또? 당첨이 가능한 거였어? 결혼 앞두고 진짜 혜린이가 나한테 복덩이인가 보다. 내 인생에 로또 맞을 일이 있다니. 말이야 어쨌든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 축하해.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시겠다. 이제 내가 우리 가족들 다 책임지고 혜리 너도 책임질 거야. 그러게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자기도 하고 싶은 거 많았다고 했잖아. 마음껏 누려도 되겠네. 나 회사부터 그만뒀어.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진짜 사업 한번 기깔나게 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자본이 여유로우니 무조건 기회다 싶어. 그리고 이 사실은 시부모님까지 알게 되었고 어렵게 사셨던지라 기뻐하셨죠. 장하다 장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1억 천금을 누릴 줄이야. 이제 고생 끝이네. 혜리랑 결혼하기로 한 순간부터 네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복덩이에요. 이제 엄마도 고생 마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엄마는 필요 없어. 그저 너 하나 잘 사는 것만으로도 좋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딨니? 장하다 정말. 어머님 이제 걱정 덜으셔도 될 거예요. 워낙 어렵게 살았어서 예비 남편의 로또 소식은 정말 집에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제가 여유가 있었지만 한석호 저에게는 아쉬움을 내비치지 않았던 예비 남편이었기에 늘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한 적도 많았거든요. 집 한 채 못 해주는 것도 미안한데 이런 일이 어딨어 정말. 돈이 최고라는 말이 맞듯이 예비 남편은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사람인지라 이것저것 할 것들을 계획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기뻤네요. 늘 성실하고 한우물만 파았던지라 축복이 배가 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예비 남편은 휴대폰 매장을 차리게 되었어요. 드디어 내가 사장이라니 믿겨지지 않는다. 진짜 잘 운영해봐야지. 자기는 뭐든 성실하니까 잘할 거야. 아 맞다. 이번 주말에 일본이나 다녀올까? 일본? 너무 성수기라 비행기표도 비싸고 어차피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건데 뭐. 아니 초밥이나 먹고 오려고 했지. 당일치기로 기분 전환 겸 어때? 아니야. 초밥은 한국도 맛있는 데 많잖아. 그런 돈 아껴서 어머님 해드리자.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그런 집도 편해하시고. 그럼 일요일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골프나 칠까? 저 역시 자수성가로 성공을 했던지라 갑작스레 돈맛에 취한 예비 남편이 이해도 됐어요. 매일 월급만 받다가 수중에 돈이 생기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돈은 예비 남편과 저에게는 재앙과도 같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씀씀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변해버린 예비 남편이었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반찬 좀 갖다 주러. 그런데 민성이는 전화도 안 되고 내가 너한테밖에 연락할 길이 없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가지러 갔을 텐데 제가 민성 씨한테 전달해 줄게요. 고마워. 그나저나 민성이 요새 하고 있는 일은 잘 돼가는 거니?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야. 우리가 다 뒷바라지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게 많거든. 예비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저에게 연락한 시어머님이었고 전 서둘러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비 남편이 왔는데 대뜸 시어머님께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엄마, 서울 오는 건데 옷 좀 잘 입고 오시지. 이게 뭐예요? 제가 돈 보내드렸잖아요. 돈이 작아요? 아니 나는 뭐 반찬만 갖다 주러 온 거니까. 그리고 시골에 마땅히 옷 살 데도 없고 미안하다. 그래도 이제 엄마 아들 사장이에요. 보는 눈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그래 미안해. 내가 잘 몰라서. 자기는 왜 그렇게 화를 내? 당신 생각해서 어머님이 반찬도 만들어 오신 건데. 이런 거 만들지 마시라니까. 돈만 주면 다 사먹는 세상이에요. 아, 여기 반찬값. 반찬을 해온 시어머니에게 반찬값이라며 돈을 쥐어주는 예비 남편이었고 시어머니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아니, 내가 돈 받자고 한 것도 아니고 됐다. 되긴 뭐가 돼요. 이거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아들 먹으라고 한 걸 무슨 돈을 받아.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혜리야. 나 그만 가볼게. 차림도 이래서 얼른 가봐야지. 고마워, 혜리야. 남편의 핀잔에 시어머니는 서둘러 택시를 잡으려 가셨죠. 자기야, 어머님한테 좀 심하지 않아? 그리고 시골분이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나였으면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말도 안 하고 오래? 이런 거 돈만 주면 사 먹지 고생은 왜 해? 나 일하다가 온 거라 금방 가봐야 돼. 반찬 좀 집에다가 놔두고 와주라. 부탁할게. 변해도 너무 변한 예비 남편이었네요. 그리고 우연히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야, 민성씨 요즘 얼굴 좋아졌더라. 지난번에 잠깐 우리 남편이랑 골프 치고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왔는데 신수가 훤하던데? 요즘 뭐 이것저것 좋은 일이 많으니까. 근데 조심 좀 시켜야겠더라. 너랑은 친구니까 더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코인 같은 것도 좀 하나 봐. 근데 그거 한순간에 잃는 것도 많잖아. 아무리 쉽게 돈을 벌었어도 그건 좀 아니지. 내 남편도 걱정해. 코인? 그래, 상장도 안 된 것 같던데. 내가 말리라고 옆에서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듣는데. 네 말은 들을까 싶어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뭐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돈 문제로 좀 남편이랑 약간 다퉜나 봐. 나도 참 곤란해. 뭐 네 남편이랑? 아니, 민성 씨가 사실 원래 되게 사람이 좋잖아. 근데 남편 말로는 돈 좀 손에 있다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민성 씨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고 했긴 했는데 네가 잘 좀 얘기해봐. 얘기해줘서 고마워. 잘 얘기할게. 정말 반쪽이라고 생각했고 믿어왔기 때문에 친구의 이런 얘기가 얼떨떨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는 예비 남편은 성실함은 물론이고 늘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변한 건 예비 남편뿐만 아니었고 그렇게 바르고 저를 예뻐해주던 예비 시부모님들 또한 변하기 시작하였네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을 때 시어머니는 대뜸 서울에 올라오시게 되었고 예비 남편이 지난번에 시어머니에게 모질게 말한 것이 죄송해서 피부 관리를 끊어줬다고 했을 때였네요. 시어머니는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르게 꾸미고 서울에 오시게 되었고 정말 누가 보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게 명품을 걸치고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우리 혜리가 복덩이긴 한가 봐. 혜리 만나고 민성이가 잘 풀려? 나 하도 민성이가 꾸미고 살라고 관리실도 끊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 올라오는데 혜리 귀찮게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어머님, 제가 운영하는 매장 가서 제가 옷 좀 골라드릴까요? 어머님한테 선물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 그럴래? 그러면 나야 좋지. 우리 며느리 매장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에이, 작은 매장이에요. 어머님한테 꼭 맞는 옷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안 꾸며서 그렇지 옷걸이는 좋잖니. 내가 민성이 돈이라서 좀 벌벌거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돈이 많다고 제발 나보고 꾸미면서 살라는 거야. 그런 거 무시할 수 있어? 우리 아띠 사장인데. 우리 며느리도 사장이라 이런 마음 이해하지? 아니요, 저는 어머님이 아무런 모습을 해도 다 좋은데요. 제가 오늘 예쁜 옷 골라드릴 테니까 마음껏 골라보세요. 어머님 취향에 맞으셔야 할 텐데. 우리 혜리도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던데 안목이야 탁월하겠지? 일전에 반찬을 주러 올라오셨을 때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너무 심하게 옷 가지고 뭐라고 하는 모습을 봐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던 찰나 어머님께 예쁜 옷 한 벌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제 매장으로 가게 되었네요. 아, 이런 일 하는구나. 이것저것 브랜드 옷들이야? 네, 맞아요.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보세요. 근데 나는 뭐 수입 명품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판다고 하길래 기대는 좀 했는데 우리 아들이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네? 아니, 혜리가 물건 판다고 하니까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사실 이제 우리 아들도 어엿한 사업가이고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이런 옷 좀 그렇지 않니?
안 그래도 민성이가 이번에 백화점에서 모피 하나 사준다고 하던데 말이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때 민성이 화내는 거 봤지? 나도 체면 좀 차려야지.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은 은근슬쩍 제가 관리하는 매장의 옷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셨거든요. 괜히 기분 나쁜 거 아니지? 그래도 이런 건 솔직히 말해줘야 하는 거라던데. 내가 우리 민성이 덕에 요새 눈이 높아졌어. 어찌나 이것저것 사입으라 하는지 혜리가 이해해. 어차피 혜리도 우리 같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잖아? 네, 전 괜찮아요. 취향이 있으니까요. 애써 그런 말을 하며 제 기분을 살피는 시어머니였지만 허름한 문풍지를 기와 사는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하니 와닿지는 않았어요. 돈이 참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주 주말 예비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나름 친구의 말이 신경이 쓰였던 터라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친구의 말대로 계속해서 핸드폰 화면에 코인을 바라보며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니 한심하더라고요. 자기 요새 코인도 한다며? 아, 내가 로또에 맞아보니까 알겠더라. 돈을 쉽게 버는 거였어, 진짜. 맨날 죽어라 일하면 뭐해. 이 돈이 더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기는 나만 믿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민성씨답지 않게. 나 이러면 민성씨 불안해서 못 믿어. 남자라면 포부가 있어야 하는 거야. 나 가난하고 힘들게 산 거 알지? 그동안은 내가 악착같이 벌어도 솔직히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벌면 벌수록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 자기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무리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장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봐. 뭐 사업 좀 한다고 나 가르치는 거야? 그래봤자 솔직히 혜리 너도 힘들게 일하고 버는 거잖아. 너도 내가 쉬게 해준다니까. 사람이 제대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한 방 한 방 찾다가 큰일 나. 운이 좋아서 로또 당첨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운 모아서 현생에서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더 매달려서 열중해봐. 응? 로또에 당첨된 예비 남편은 허황된 꿈을 더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답답하게 왜 그러냐? 나 자기가 자꾸 그러면 결혼 못해. 난 자기가 좋았던 게 성실하고 바른 남자여서 좋아했던 거지. 이렇게 한 방만 노리고 사는 남자라면 다시 생각할래. 뭐? 결혼이 장난이야? 그리고 내가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무슨 바람피거나 그런 줄 알겠다. 내가 싫다니까. 당신이 투자하는 코인 불법 코인이라며. 제대로 하는 코인 투자도 아니면서 불안하게 어떻게 믿어? 사업한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너도 꽉 막혔구나. 예비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저희는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까지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연락을 취해오는 예비 남편이었네요. 혜리야, 미안해. 난 파혼하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해?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내가 어리석었어. 한 번만 만나줄래? 울며불며 매달리는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사과를 하였어요. 어리석다 진짜. 미안해. 이제 그냥 내가 벌려놓은 사업만 착실히 할 거야. 내가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다시는 코인 같은 거 안 할 거지? 다신 안 해. 내가 다시 이상한 짓 하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 남자를 돈 보고 제가 선택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사람 하나만 보고 좋아했던지라 이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금 재회를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처음과 같지는 않았죠. 이미 돈맛을 봤던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였기에 저에게 다정히 잘해주지만 여전히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고 상냥하고 저를 아껴주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예단을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계셨어요. 혜리야, 민성이한테 들었어. 원래 결혼 준비하다가 보면 좀 싸우고 그러는 건데 이제는 다 풀었다며?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다정하잖니. 그리고 처음에 혜린이가 훨씬 우리 아들보다 잘 나간다고 하길래 걱정도 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꽤 잘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등하게 대우해줘. 너무 남자 잡아도 남자들이 도망간다? 어머님, 제가 민성 씨를 잡다뇨. 저 그렇게 안 해요. 알지. 그래도 그냥 걱정이 되어서. 이 마음 알지? 그냥 잘 새겨 들어줘. 예비 남편 손에 돈이 쥐어지자 시어머니 또한 은근히 저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많이 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박하고 순박한 시어머니는 어느새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 저희 예단 문제에도 신경을 쓰셨네요. 민성이한테 듣기로는 그래도 사업이 꽤 잘 된다며 지난번에 네가 우리 집 부엌 리모델링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통틀어 리모델링 해주면 어때? 아니, 우리 옆에 집은 아예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 시골도 요즘에는 편하게 사는 시대야. 아예 전체를요? 그래. 어차피 우리 민성이도 계속 사업할 거고 너도 사업해서 여유 있는데 이런 거는 쉽잖아? 민성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집수리 부탁해. 그걸 예단이라고 하자. 네, 참고할게요. 사실 네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 조금은 키우는 게 사실이잖니. 근데 이런 거 다 따져서 뭐 할 거야. 어차피 너는 내 딸 같은 며느리가 될 건데. 그러니까 친정엄마네 집 고쳐준다고 생각해. 부엌을 고쳐드린다고 했을 때 손사래를 치던 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예단을 요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한 것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씀씀이가 커진 예비 남편 또한 감당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나 결혼할 때 예물 뭐 해줄 거야? 우리 그런 거 생략하기로 한 거 아니야? 예물이나 예단은 보여지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그래도 섭섭하잖아. 어머님이고 자기고 참 그렇다. 갑자기 안 하던 예단을 요구하시질 않나. 자기는 예물 얘기도 꺼내고. 사실 모든 게 혼란스러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그건 내가 사업하기 전이지. 이제 골프도 많이 치러 나가고 하는데 내가 롤렉스 시계 하나는 차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자기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거야? 통 매장에 나가지 않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일일이 무슨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 걱정 안 해도 잘하고 있어. 딱 체질이기도 하고. 그래? 그럼 다행이지. 우리 예물은 최소화하자. 나도 최소화하고 싶기도 해. 너무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결혼해서 집이며 차며 들어갈 돈이 많은데.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써줘야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라니까. 뭘 모르네. 솔직히 당신 처음 만났을 때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 이질감 들어. 아무리 사업을 해도 그렇지. 뭐 얼마나 큰 사업을 한다고 그래? 혜리, 네가 남자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속상하다.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 아등바등 살아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으니까 늘 욕심 없는 척하고 지냈지만 나는 뭐 야망 없는 줄 알아? 나도 사업 확장시키려면 이런저런 좋은 데도 많이 다녀야 하고 또 좋은 데를 다니려면 일단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하니까 시계도 그런 거 해달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나 혼자만 좋다고 그래? 앞으로 우리 결혼하면 아이도 태어날 거고 평생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던 너를 내가 책임지고 같이 잘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잖아. 꼭 그 시계를 차야지만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좋은 걸 하고 다녀야 좋은 곳에 간다는 말이 있잖아. 하나뿐인 결혼인데 우리 이렇게 날 세우면서 일일이 따지지 말자. 못 해줄 것도 없는데 왜 그래? 나도 너 좋은 거 많이 해줄 거야. 말은 뭐 청산유수였어요. 그렇게 적당히 분수껏 예물을 맞추자고 합의를 보게 되었네요. 내 시계는 롤렉스로 해주고 네 예물은 내가 까르띠에서 해줄게. 여자들 까르띠에 많이 차더라. 아니야, 됐어. 나는 뭐 그냥 유니크한 시계 아무거나 해주면 돼. 그래도 너도 명색의 사업가인데 이 정도는 차줘야지.
솔직히 너 명품 사업하면서 너는 소박하게 하고 다니잖아. 그것도 유죄야. 예물은 까르띠에라며 청담동 부티크샵에 데려가서 저에게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보려고 하는 예비 남편이었네요. 하도 직원 보는 눈초리가 따가워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시계를 차보게 되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어요. 와, 진짜 잘 어울린다. 딱 자기 거네. 아, 근데 좀 부담스럽다. 예물에 3천이라니. 우리한테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우리 자기가 소박하다니까? 아, 근데 이거 자기가 먼저 결제해. 내가 나중에 입금해줄게. 아무래도 내가 현금만 쓰다 보니까 카드 한도가 150밖에 안 되네. 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3천짜리 시계를 차보게 하다니 돈은 나중에 준다면서 먼저 결제를 하라는 예비 남편이 영 찝찝했거든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고 경악할 반전에 그 자리에서 저는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시계도 뿌리치고 헤어지자니. 너 결혼 안 할 거야? 기막혀라. 3천짜리 나보고 결제하고 입금해준다고? 입금할 돈은 있고? 자기야,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양심 없다. 애초에 변한 건 알고 있었는데 애써 모른 척 했거든. 근데 이 정도로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네. 당신 불법 코인으로 쫄딱 망했다며.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 할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 통해 듣게 해? 내 친구 승혜 남편이랑 골프 치는 사이면서 승혜한테 네 얘기 못 들을 줄 알았니? 아, 그건 내가 말하려고 했어. 진짜 완전 망한 건 아니고 그래도 매장 있잖아. 그거 정리하고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니까. 그리고 나 원래 돈 없어도 네가 좋아했던 남자 아니었어? 그래서 너한테 별로 상관없을 줄 알았지. 돈 보고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음흉하게 모든 걸 숨길 줄은 몰랐다. 됐어, 연락하지 마. 롤렉스? 웃음이 난다. 쫄딱 망한 주제 그거 차고 어디 가려고 그랬니?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예비 남편을 뿌리치고 전 매장을 나섰어요. 제가 파혼 선언을 하자 예비 시어머니 또한 안달이 나셨더라고요. 아니, 너희 또 싸웠니? 갑자기 결혼을 왜 미룬다는 거야? 혜리야, 내가 말했잖아.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대사라 보니까 싸우기도 하는 건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님도 민성씨 돈 다 날린 거 아셨죠? 코인으로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단으로 집 수리를 해달라고요? 진짜 어쩜 이렇게 변하세요? 돈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민성씨가 가난한 월급쟁이에 지질이 못 사는 시댁이어도 좋았어요. 돈이야 제가 벌면 되니까. 근데 돈맛에 취한 어머님이랑 민성씨 어땠나요? 그래도 참았어요. 처음에 돈이 생기니까 좋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거 요구하시고 저한테 사실대로 말하지도 않고 그래놓고 일륜지대사? 그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어차피 돈으로 우리 민성이 만난 거 아니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한 거지. 평생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 돈 없는 어머님 아들이 저보고 롤렉스 시계를 사달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결혼해서 제 등골 빼먹고 살면 되니까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돈 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돈에 연연할 스타일도 아니니까 눈 감고 아웅하신 거 아니냐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파혼의 수순을 밟았고 예비 남편은 붙잡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안해. 얘기하려고 했어.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롤렉스를 사달라고 하며 나보고 까르띠에 시계를 사라고?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서 주는데. 진짜 기막혀. 그냥 당신이 애초에 했던 모든 말들이 이제는 다 거짓 같아. 하긴 그것도 웃겨. 나 사업가인 거 몰랐다는 말도 승혜 남편이랑 그렇게 친한데 내 얘기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 이상해. 애초에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당신처럼 야망 있는 사람이 평범한 여자만 다 결혼한다? 그것도 말 안 되지. 의심할 구석이 생기니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데 우리 사이가 어떻게 유지되겠니? 그만하자.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화로 이 사실을 모두 알려준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 있지? 아니, 애초에 너 사업하고 하는 거 다 알았댄다. 남편 통해 들었대. 그래놓고 결혼식에서 너한테 접근한 거야. 내가 왜 지금에서야 말하냐고 하니까 친구 일이라서 말을 못했대. 이게 말이 되니? 괜히 내가 미안해 진짜. 아니야, 됐어. 지금이라도 알면 됐지. 근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식으로 불순하게 접근해놓고 뭐 회사원이면 된다는 둥,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둥 그런 연기를 하냐? 진짜 나도 민성씨 다시 봤다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애초에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었고 그 뒤로 운이 좋아 로또에 당첨이 되었지만 역시나 불순한 마음으로 모든 돈을 날린 예비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걸 알게 되자 예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나 너한테 진짜 손 안 벌리려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 물론 쉽게 번 돈은 다 잃었지만 그때 사업 수완도 좀 생기고 해서 앞으로 사업에 진짜 매달려 보려고 했거든. 누가 초장에 잘하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어? 백수 주제. 근데 롤렉스? 기가 차. 그것도 팔아서 어떻게 사업 미천이라도 해보려고 했지. 나 진짜 너랑 잘 살고 싶었어. 이건 사실이야. 믿어주라. 내가 처음에 불순한 의도로 너한테 접근했지만 그래도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진짜야. 내가 돈이 없었어도 그랬을까? 됐어. 믿고 싶지도 않아. 승혜 남편이 뭐 어떻게 눈 감아줬나 본데 당신 팔자 구해줄 여자나 다시 찾아봐. 그리고 우리 결혼에 들어갈 위약금이며 뭐며 다 당신이 물어야 할 거야. 아니면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사랑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고소한다는 소리가 나와. 어? 사랑 안 했나 보지. 예비 남편은 식장이며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고 결혼이 파토가 나자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너도 사람 잘못 본 눈이 있으니까 솔직히 같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않아? 왜 내가 돈을 다 물어야 돼? 네 잘못으로 파혼하는 거잖아. 나 진짜 빈털털이 거지야. 알잖아.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알아서 해결해. 그래도 가족이 될 뻔한 사이였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사기죄로 고소 안 한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당신의 행동 진짜 소름 끼치고 결혼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 무서우니까. 하지만 저의 경고를 무시하는 예랑이었고 저는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또한 본색을 드러내셨죠. 여자애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 아들 인생을 종쳐? 너, 네 애비애미가 그리 가르치더냐? 하긴 본 게 있어야지. 네가 아무리 잘나고 날고 기어봐야 여자아이인데 우리 아들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아들은 뒤로 엎어져도 재수가 좋아서 로또에 당첨되는 애야. 그런 애를 너 따위가 고소해? 당장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진짜 이런 집에 시집 안 가길 망정이지. 제가 뭐가 쉬어도 단단히 쉬었었나 봐요. 어머님을 참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바본 줄 아셨어요? 저 이래봬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부모 없이 커서 악착같이 일했고 성공한 거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서 민성 씨가 하는 말들도 다 믿겨지고 그랬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니 이제야 사람이 바로 보여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우리 아들 네가 조금만 더 도와주고 하면 그래도 팔자 자체가 로또 맞는 팔자인데 얼마나 잘 되겠어. 그걸 못 참아서 파혼에 고소를 해? 제가 왜요? 제가 자선사업가인 줄 아시나 본데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도와줬지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네요. 사기 전과도 없었고 다른 범죄 경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고 예비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그 뒤로 연락을 취해오지 않았네요. 제 주변 지인들도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자 많이들 걱정해 주더라고요. 참 외로웠던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름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위안을 주었어요. 그때 많이 깨달은 게 치열하게 잘 산 보람이 있구나 싶은 게 많이 깨달음이 되었죠. 진짜 별일이 다 있다. 내가 괜히 미안하네. 네가 뭐가 미안해. 민성 씨랑 눈 맞은 건 나였잖아. 이것 또한 인생의 공부지 뭐. 내 인생 참 바람잘 날 없네. 남편도 민성 씨랑 손절했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역시 사람은 돈이 수중에 있어야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더라. 그리고 애초에 막 남편 핸드폰 사진에서 너랑 나랑 찍은 거 보고 너 누구냐고 막 물었다더라. 너에 대해 정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지. 그래도 너무 다행이야. 결혼도 하기 전이라. 그러게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그럼.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누구라도 속겠다. 털털 이겨내. 친구는 그렇게 저를 위로했어요. 저 역시 참 인생의 공부를 톡톡히 했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건너듣기로는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은 결국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잃고 결국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을 쥐어봤던 때라 그 과거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저는 지금 사업체를 하나 더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 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외로웠고 열심히 살았다 싶어요. 지금은 현실에 완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고 조금은 내려놓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지금 행복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네요. 모두 하나쯤은 안 좋은 과거를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인생의 필모가 쌓이는 것 같아요. 나중을 돌아봤을 때 이것 또한 웃으며 추억할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